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전직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 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김보협 정치 전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실시간으로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예비경선에서 6명의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본경선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는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이렇게 6명입니다. 성실하게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점들을 열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제4기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그런 결과를 반드시 낳도록 할 것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밥 짓는 경제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8월 7일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권역별 순회 경선을 진행하고 오는 9월 초 대선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 대선 경선 컷오프 결과 MBC 뉴스 보도인데요. 기호 순으로 다시 소개해드리자면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 6분입니다. 이 6분의 라인업, 과연 두 분은 그대로 예상한 결과인지 혹은 예상 의외의 인물이 들어가 있는지. 장성철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예상이 좀 빗나갔습니다. 그래요? 저는 김두관 전 지사가 아니라 네. 최문순 현 지사가 포함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네. 제 예측은 변함없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각종 수치가 많이 좀 돌아다녀요. 이렇게. 그러게요. 그런 것을 보면 일관된 거는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1등이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상당히 치고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박용진 의원도 상당히 선전했다. 예. 이런 건데 방금 전에 동경선 기호 추첨이 발표가 됐거든요. 네.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대표 다 운이 좋은 것 같아요. 1번 기호를 뽑은 게 이재명 지사고 그래요? 4번 기호 뽑은 것은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1등 이재명 이렇게 할 수 있고 4번 타자 이낙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선거를 많이 뛰어본 분이라서 그런데 바로 나오네요. 그냥 네. 카피가. 그래서 이 두 분 기호 추첨도 참 잘하셨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조금 전에 장성철 교수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 수치라는 거는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다 허위다. 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김보혁 기자님께서는 6명 예상대로입니까? 좀 의외가 있습니까? 저도 5명까지는 예상을 했는데요. 그런가요? 마지막 3분 중에 2분이 누가 될까 탈락한 분이 공교롭게도 현직도지사 2분이 되셨죠. 네. 아무래도 그 국민 면접에서 순위권에 들었던 최문순 지사 통과하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지명도 인지도 면에서 김두관 전 지사의 뒤지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장성철 교수님께서 한간에 돌아다니는 민주당에서는 허위라고 공식 확인한 소위 지라시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득표율 순위. 이게 허위인데 왜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 이유가 혹은 작성 주체에 대해서 어떤 추정이 가능하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수치가 발표되면 나에게 유리해라고 하는 쪽에서 일단은 풀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 쪽에서 풀을 했다라는 버전 1, 이낙연 전 대표가 풀을 했다라는 버전 2. 다 추정이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좀 일관된 건 있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 수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의 수치는 거의 똑같아요. 네. 그런 것을 보면 좀 이 수치를 발표해서 다음에 나에게 좀 유리하게 구도를 짜고자 하는 쪽에서 풀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해 봅니다. 네, 김보혁 기자님. 그런데 아니 후보 당사자도 모른다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어느 정도의 순위와 이 수치들이 작성돼서 나왔어요? 완전 다 조작된 걸까요? 어느 정도 힌트를 어디서 얻은 걸까요? 공식적으로는 선관위원장과 실무자 2명밖에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예.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캠프에서 대표자 1명 정도는 숫자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공식적으로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공을 해서 캠프 쪽에서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나오는 얘기들 같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경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현재 여러 매체에서 다 추정하고 있는 1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반 득표까지 해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여당 대선 후보가 되느냐, 아니면 결선 투표가 이루어져서 막판 역전의 가능성이 열릴까인데요. 김보익 기자 어떻게 보세요? 그건 현재 알 수 없는데요. 네. 이재명 지사가 계속 1위를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기 전에 지금 현재 구도가 바뀌느냐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도가 바뀌느냐. 지금까지 예비 경선 결과를 보면 그 전까지는 1강, 1중 그리고 나머지 후보 이렇게 구성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 쪽이 예비 경선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반면에 이낙연 후보 쪽은 TV 토론에서 강점을 내세우면서 네. 국정 경험, 안정감 이런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이낙연 후보 쪽 캠프에서는 이제 2강 구도가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양강 구도가. 예,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되면 굳이 뭐 단일화 여부를 떠나서라도 역전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죠. 경선이 점점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장 교수님은? 그 이재명 지사의 굳히기냐 예. 아니면 다른 후보들의 뒤집기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제가 좀 찜찜하게 보는 게 있어요. 찜찜하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게 좀 안 좋은 네. 그런 거 뭐냐면은요. 세 가지 부분이에요. 예. 하나는 대략 열흘 전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을 할 때 네. 성남 FC 후원금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이게 뭐 위법성이 있었을까라고 이재명 지사를 조사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고 공개해버렸어요. 예. 현직 경기도 지사이고 여권의 대선 후보 1위 지지율을 나오는 분을 네. 현재 경찰에서 조사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한 게 과연 경찰 단독적인 결정이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어허. 친문 세력들이 핵심 분들이 예. 이낙연 전 대표를 지금 밀고 있다라고 그래요. 네. 이재명 지사가 되면은 여권 내 세력이 예. 완전히 우리한테 불리할 것 같다. 이재명 지사가 단독적으로 자신 사람들을 많이 밀어낼 거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안 좋으니까 친문 세력들이 이니셔티브,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낙연 대표를 좀 밀어야 되겠다라고 세력이 지금 이낙연 대표에 붙어 있다라는 아하. 것. 네. 또 하나는 이제 내일 발표할 한 여론조사의 수치가 저는 좀 어떠한 작업이 들어간 게 아닐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뭔가 입수를 하셨나 봐요? 예, 내일 발표하는데 이낙연 대표가 예. 상당하게 네.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윤석열 전 총장과의 양자 대결에서도 네. 윤석열 총장을 좀 앞서게 나오고 네. 여권 내의 후보군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놓고만 봐도 상당한 폭으로 좀 상승한 것으로 내일 이제 조사가 돼서 내일 발표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한 여론조사 이제 그쪽에서 업체 내에서 네네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이런 발표를 봐야 되는데 네. 구체적 수치는 얘기하시면 안 되는 그럼요. 겁니다. 몰라요. 예. 그러니까 대략 보면 한 5일 전에 한국일보에서 예. 이낙연 대표랑 윤석열 전 총장이랑 양자 대결했을 때 예.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이낙연 대표가 나가도 예. 우리는 대선에서 이길 수 있어. 음흠. 이러한 희망을 지금 여권의 지지층과 중도층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재명의 대안으로 이낙연 대표를 선택하더라도 예. 이것은 우리가 대선 이길 수 있다. 아하. 이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건데 네. 내일 한번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 여론조사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세 가지 다 추정이시고 추측입니다. 추측. 예, 주관적인 그런 생각이시니까. 제가 그러니까 정치권에 오래 있다 보니까 너무 네.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반성도 해보는데 알겠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뒤에 두 가지는 뭐 그렇다 치고 예. 성남시 그 FC 예. 후원금 문제 관련해서는 누가 뭔가를 억지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요새는 그러기가 힘듭니다. 네. 경찰에서 뭔가 혐의가 있으니까 조사를 하겠다는 걸 테고 윤석열 전 총장 이제 후보라고 불러야 되나요? 예비 후보 등록했으니까. 네. 윤석열 후보도 공수처 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거 전에라도 깨끗하게 털 건 털고 혐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그게 이제 당연한 수순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네네. 맞아요. 근데 이건 한번 예전에 해명이 됐던 건데 예. 이재명 지사의 반응도 좀 상당히 날카로웠어요. 날카로웠죠. 예. 정치 개입이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럼 뭔가 본인은 다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좀 상황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장성철 교수께서는 오랫동안 정치권에 있었던 정치 전문가로서 본인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추정을 말씀해 주신 네. 거니까 앞으로 전개 과정 지켜보죠. 네. 그리고 이제 앞서 그 성남 FC 관련 부분은 경찰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수사 막바지 단계에서 그냥 확인하는 차원인데 너무 이렇게 불거진 것 같다.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또 하나 큰 관심사가 과연 이대로 경선 일정을 진행해도 되느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올라가서 접촉도 못하고 실질적인 유선을 못하는데 연기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보혁 기자님? 경선 연기 사실상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다. 예, 이미 출발을 했기 때문에 멈추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후보들은 예. 최소한 후보들은 경선 연기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후보들이 입을 맞아요. 열기 시작하면 네. 경기 규칙과 관련된 건데 경기를 뛰고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당연히 유불리와 연관지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재명 후보처럼 그거는 당에 맡기겠다.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쿨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그렇죠. 뭐 룰이 맞아요. 이렇게 해줘야 되느니 저렇게 돼야 하는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 맞습니다.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경선 관련해서 사실 조금 이게 좀 뭐랄까요? 그냥 해프닝성인가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민주당 그 국민경선 참여 명단에 등록을 하고 이걸 SNS에 밝히면서 함께 참여해서 정권 교체 힘 보태달라. 여권에서는 상당히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장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 김재원 의원이 선을 넘은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말씀드려요. 선을 넘었다.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아하. 이거는 조롱과 비아냥이에요. 네. 상대당, 여권이 지금 경선을 치르고 있잖아요. 네. 그건 존중을 해줘야죠. 거기다 대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저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선거인단 참여해달라고. 저한테도 왔어요. 네. 국민이니까. 선거 과정 중에 네. 그냥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국민의힘에서 경선하더라도 지인들한테 다 보내요. 맞아요. 거기 민주당 분들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도 저한테 문자 많이 옵니다. 예. 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뭐 경선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등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정치적인 행위다. 아하. 이것은 사과해야 될 문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최고위원이 그런 식의 금도를 넘는 얘기를 했으면 사실 당대표는 좀 말려야 되거든요. 네. 자제해야 되는데 예. 그거 잘했다. 그거 경선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화이트 해커 같은 역할을 한 거다. 이러면서 오히려 격려를 해주잖아요. 엄지척까지 예, 했죠. 그건 예. 참 해서는 안 될 정치적 금도를 어긴 거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서로 뭐 전쟁 중이라도 지켜야 할 그 제네바 협정이 있듯이 금도가 있다라는 두 분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뜨거운 늘 그렇지만 논란이 되는 것은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검증 문제 아닙니까?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느냐. 특히 가족의 경우에 뭐 배우자라든지 자녀라든지 한쪽에서는 너무 지나치다 한쪽에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또 이재명 지사 가족들을 둘러싼 검증 논란 장성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다 해야죠. 다 해야 한다. 가족들도 공인이 되고 최고의 공인이 되는 것이고 예.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자리는 나라의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본인 스스로 외교 활동도 할 수 있고요. 또 대통령께 상당한 수준의 조언을 하실 수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검증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낙연 대표가 말씀 잘하셨어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가족도 국가의 얼굴이므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 이것은요. 저는 조금 잘하셨지만 유감인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럼 현재 문재인 대통령 가족들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철저히 검증을 해야 한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용기 있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이 말씀의 진정성이 있을까. 예. 예를 들면 문다혜 씨라든지 네. 문준용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합시다라고 하고 네. 청와대에
특별감찰관 네. 빨리 임명해가지고 이런 부분 리스크도 좀 줄이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임명하기로 여야 합의가 됐지 않았나요? 근데 아직 추천도 안 돼서 네.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김보익 기자님 가족 검증 어떻게 보십니까? 제 가족 검증하는 건 아니죠. 대선 후보나 고위공직자 가족에 대한 검증. 이재명 지사가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했죠. 네. 공직 후보자가 검증 대상이다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를 한 본인도 그게 그 선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 네.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를 한 거로 볼 수 있고요. 네네. 이게 무자르듯이 선이 그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하. 윤 전 총장의 경우에 대선 경선 이제 예비 후보가 등록이 돼서 네. 후원금을 거둘 수 있지만 네, 이제 지금은 마무리하셔야 안 될 시간이 되잖아요. 벌써 된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 간단하게 정도로 하면 알겠습니다. 선이 그어지지 않을 거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치평론 두 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익 기자, 장성철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하이킥.